여러분 방금의 움직임 보셨습니까? 정말 살벌한 움직임이 지나갔는데 이 움직임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자리에 도착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리에 왔고 신호가 왔을 때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점 라인에 대한 손실은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RSI 같은 기간 동안 RSI의 저점은 한번 붕괴시키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죠. 어떤 신호입니까? 가격의 고점은 한번 올라간 반면에 RSI 저점은 내려간 상태. 우리는 이 기형을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칭합니다. 물론 아직 1시간 봉에서 컨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여기서 상승 변곡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자리에 신호가 겹쳤다면 우리는 이를 각오를 하고 롱 포지션을 설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급격한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보통 청산에 대한 가속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이런 자리들, 아래에서 터지는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입니까? 롱 포지션들에 대한 스탑로스 혹은 강제 청산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제1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 매매의 제1원칙이 뭡니까? 남들 곡소리 날 때 진입하고 남들의 몇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직 죽을 사람들 남았습니다. 하지만 69.3K 어느 자리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자리에 보합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자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진입했습니다. 자, 이 근거뿐만이 아니죠. 어떤 근거가 또 추가적으로 있었을까요? 자, 제가 지나간 관점상에서 단기 하락 구조는 확인되었다. 그러나 하이어 타임 프레임, 높은 시간봉으로 확인해봤을 땐 상승이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높은 시간봉, 4시간봉과 날봉상에서 체크를 해보았을 때 그 관점의 가장 메인이 되는 중추, 뼈대는 여러분 중단선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명확한 고점이 나와 있었고 명확한 저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두 자리에 대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잡아봤을 때 이 0.5 라인을 흔히 우리가 EQ라고 부르는 라인입니다. 이퀄리브리엄이다 이거죠. 여기가 균형점입니다. 균형점이자 지금 가장 많은 지지 저항이 발생하는 72K권이죠. 이 72K권 언더 구간에서 우리는 매집할 근거를 찾았다면 여기선 매수가 유리하다. 그 관점이 우리가 흔히 이퀄리브리엄을 활용한 디스카운트 존 매수, 프리미엄 존 매도, 거기에 더불어서 큰 골자상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점점 더 저점은 잘 높여 나오고 있었고 고점 또한 한 번 더 갱신해주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드러났다면 여전히 이 저점권이 깨져나가지 않는 한 높은 시간봉상에서는 상승 추세의 지속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1시간봉상에서 출현한 이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까지 들어갈 이유는 차고 넘쳤다 이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현우야, 아직 이란이 개판이다. 여러분, 제가 전쟁에 대해서 예전에 브리핑 드린 바가 있었죠. 시장이 전쟁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롱 자리가 나온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트럼프 또 구라치네. 아, 이란 또 구라치네. 아, 또 미사일 쏘고 지랄 났네.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구조상에서 지금은 오히려 기술적 분석이 조금 더 우위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휘청휘청하게 할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예컨대 어떤 이슈입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휴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4.3% 상승빔, 이런 식의 괄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슈가 나온 게 아니고서야 우리는 기술적 분석에 포커스를 맞춘 상태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높은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잡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 시청만으로 돈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이런 식의 영상들 하루에 한 편씩 각 전문가마다 한 편씩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호재가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FTC, 클래리티법, 이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소에 존재하던 달러들은 거래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더 그리고 서클, 이 유동성이 갈 곳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무기한 선물을 재도입하면 이 유동성이 갈 곳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중국계 중동계 자금들이 굴리던 그 어마어마한 파생시장에 대한 장악을 미국이 해보겠다. 기관 유동성이 다시 한번 파생시장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멍석이 깔려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당장 내일 75K보다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75K 콜 옵션에 이렇게 돈을 박아 넣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치솟아 있는 이 장대 양봉이 있습니까? 이 장대 양봉은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돈 박아서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이게 스스로 각자만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75K보다 올라간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걸어둔 자리다 이거죠. 그 근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큰 타임프레임 상에서 지금 디스카운트 존 내부라는 핵심적인 근거 하나, 오토플럭 자리에 도착했다라는 근거 둘,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시간 봉상에서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었다는 근거 셋, 이 세 가지만 해도 차고 넘치는 상황에 외부적인 이슈들까지, 갈 곳 잃은 테더 서클,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무기한 선물 제도이까지 지금은 상방 가능성을 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차팅에 100%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 저점 구조물, 이 저점 구조물이 훼손되는 수준에 우리가 스탑로스를 반드시 걸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클래리티법 초안 기반 테더 유동성이 이동할 것이다, 콜옵션 생각하면서 75K 이상으로 간다, 숏보다 롱으로 봐야 된다, 이 관점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인내하다가 70K 자리에서 잘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낚시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무슨 느낌입니까? 물고기가 문 겁니다. 물었으면 들어야죠.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서 포지션 수립해야죠. 릴 감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낚시줄 끊어줬으면 놓아줄 때도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 확률의 개념에서 명백한 근거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높여낼 수 있다. 낚시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충분한 양의 매운탕 거리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제 실시간 브리핑룸, 여러분들께서도 원클릭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지금 장에서도 명백한 근거와 함께 한다면 이럴 때 짧게 읽고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근거들과 어떤 자리까지 보고 있는지, 이건 끝난 포지션입니다. 지금 오픈해둔 롱 포지션 목표가는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체크해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시 분석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적어도 이 이퀄리브리엄 라인 상단까지 올라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상승 구조의 지속을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 하이어 로우와 하이어 하이, 상승 추세의 기본 개념입니다. 더 높은 저점 그리고 더 높은 고점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고점이 출현하는 순간 그 구간 자체가 프리미엄 존 내부다, 이 생각과 함께 이 고점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1차적인 익절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끌고 갈지 말지 그 여부는 여기까지의 움직임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근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는 이번 장에서 크게 잃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효타 수익, 각각 비중을 넣을 만한 자리들만, 정찰병만 들어간 포지션 2가지, 그리고 핵심적인 자리 1가지, 지금 장에서도 근거와 함께 한다면 이런 식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부 영상의 중간 정리 내용 기억나시죠? 비트코인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69K를 지켜줬습니다. 여기 이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깨져나가는 게 아닌 이상 우리의 하이어 로우, 하이어 하이, 여기가 깨지면 저점 수준이 낮아집니다. 하이어 로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68.9 라인을 스탑로스로 설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역헤드앤 숄더 가능성 기반으로 여기서 1차적으로 나간 다음에 맥시멈으로 76까지 올라가는 그 내용을 리스크 관리하면서 챙겨내면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진행 중인 포지션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브리핑 드리면서 어디까지 볼지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13개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굿 한 글자만 작성해 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제가 댓글 모두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답글 달 시간이 요즘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장이 너무 휙휙 바뀌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니터링하고 질문 같은 것들은 답변 달아드리고 다른 답글들은 이렇게 하트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까지 하나 부탁드리면서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